오늘 소개할 논문은 2017년도에 CVPR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Continual Learning 분야에서 잘 알려진 기법인 ICAR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full name은 Incremental Classifier and Representation Learning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인 Class Incremental Learning 상황에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인 ICAR을 제안합니다. 이때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은 컨티뉴얼 러닝 상황의 한 종류로서 새로운 클래스가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가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새로운 클래스가 점진적으로 추가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요. 또한 특정 시점에서는 이전에 추가되었던 클래스의 학습 데이터의 전체에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부에만 접근이 가능하거나 혹은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고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너가 있다고 했을 때 이처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특정한 클래스의 데이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특정 시점에 주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또 이어서 주어지고 또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세 번째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이처럼 새로운 클래스가 점진적으로 추가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을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즉,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하나의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은 연속적으로 순서대로 주어지는 데이터 스트림이 있을 때 새로운 클래스의 데이터가 순서대로 시간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황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하고요. 또한 언제든지 뉴럴 네트워크는 현재까지 자기가 학습했던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났을 때 클래스 5까지 학습을 진행했다고 해볼게요. 그 이후에는 해당 뉴럴 네트워크는 클래스 1부터 클래스 5까지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클래스 1부터 5까지 어떤 클래스인지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참고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를 여러 개의 클래스 중 한 개의 클래스로 예측을 수행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손글씨 숫자 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 사진은 0이야, 이 사진은 7이야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진 이미지를 어떠한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 문제를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상황은 계속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야 되는 컨티뉴얼 러닝 중 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현실 세계에서는 이처럼 시간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동물원에 가서 새로운 동물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도 집에 있는 자신의 강아지를 잊지 않습니다. 즉, 이전에 알고 있던 정보는 잊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정보 또한 학습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시간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클래스의 사물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는 도로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물체가 등장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형태의 신호등이 등장하는 등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사물을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그러한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다만 기본적으로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한다고 가정합니다. 즉, 처음부터 뉴럴 네트워크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서 그러한 새로운 정보까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학습을 시켜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이전에 추가되었던 클래스의 학습 데이터 전체를 알지는 못한다고 가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하나씩 주어지는 상황에서 클래스 3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때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 대한 학습 데이터는 알지 못한다고 가정합니다. 혹은 일부만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데요. 이것 또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7살에 동물원 A에 가서
낙타를 보았다고 해볼게요. 이어서 그 아이가 9살이 되어서 동물원 B에 가서 기린을 보았다고 해볼게요. 이때 9살 때 새롭게 기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며 이전에 배웠던 지식은 까먹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7살 때 낙타를 보면서 낙타의 사진을 몇 장 찍어 놓았거나 일기장에 그때의 기억에 대해서 적어 놓은 정보가 있다면 7살 때 낙타를 보았던 그 기억을 조금 덜 잊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이전에 배웠을 때 사용했던 학습 데이터 전체에는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중 핵심이 되는 몇 개의 데이터는 별도의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아서 나중에도 참고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학습을 진행할 때 이전에 추가된 클래스의 학습 데이터 전체는 알지 못하지만 일부에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루고자 하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과 같은 이러한 컨티뉴얼 러닝 상황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흔히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catastrophic forgetting입니다. 이것은 뉴럴 네트워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이전에 배웠던 지식은 쉽게 잊게 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 실제 사람의 뇌보다 이전에 배웠던 정보는 쉽게 잊게 되는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흔히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 문제는 컴퓨팅 자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모리를 포함한 컴퓨팅 자원은 당연히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메모리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가중치도 무한정 증가시킬 수는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추가되었던 클래스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일부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기록할 수 있는 공간 또한 한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가정이겠죠. 이전에 특정한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할 때 사용했던 학습 데이터 전체를 다 안다고 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메모리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러한 메모리 또한 특정 크기만큼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제 iCar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CNN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이미지는 먼저 피처 익스트랙터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피처 익스트랙터는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연산들로 이루어진 CNN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고요. 피처 익스트랙터를 거친 뒤에 나온 아웃풋 텐서는 일반적으로 fully connected layer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이미지는 고양이다, 강아지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인지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각각 다 퍼센트 형태로 값을 내뱉도록 네트워크를 학습하죠. 다만 이때 먼저 용어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 논문에 따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iCar은 클래시파이어와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때 레프레젠테이션은 간단히 피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2번에 해당하는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은 이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즉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를 대표하는 나타내는 피처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피처 익스트랙터 파트, 즉 CNN의 앞쪽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 파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클래시파이어는 이 뒤쪽에 오는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feature extractor로부터 건너온 아웃풋 텐서가 있을 때 그러한 아웃풋 텐서를 쭉 플래튼한 뒤에 fully connected layer를 거친 뒤에 softmax나 시그모이드 펑션을 거쳐서 실질적인 분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iCar은 학습을 진행할 때 피처 익스트랙터 및 클래시파이어까지 모두 학습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catastrophic forgetting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배웠던 정보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고정시키거나 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iCar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고정하는 freezing은 따로 사용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체 네트워크가 다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본 논문의 iCar이 재미있는 점은 실제로 분류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fully connected 파트에서 나오게 된 출력 값을 그대로 분류 결과로 사용하지 않고요. 학습이 된 이후에는 앞쪽에 있는 feature extractor 파트에서
추출이 된 데이터의 피처 정보만 가지고 와서 그러한 피처 스페이스에서 어떠한 이미지와 가까운 피처를 찾는 방식으로 실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러한 iCal은 기본적으로 3개의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Nearest Mean of Exemplars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평균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즉 어떠한 이그젬플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이그젬플러들의 평균값을 구한 뒤에 그러한 평균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 찾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러한 평균값을 구하고요. 실제로 테스트 타임 때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평균값, 즉 가장 가까운 클래스를 찾는 방식으로 분류를 수행합니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추가되었던 클래스의 학습 데이터의 일부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이용해서 핵심적인 정보를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기록해 놓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이미지 위주로 우선순위에 맞게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Representation Learning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Knowledge Distillation과 Prototype Rehearsal을 사용합니다. 이때 Knowledge Distillation은 말 그대로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일종의 증류를 해서 현재 학습을 해서 업데이트가 될 네트워크도 이전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갖고 있도록 만들어주는 테크닉이고요. 또한 이전에 학습했던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의 일부는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런 정보를 리허설해서 이전에 학습했던 클래스에 대한 정보도 잊지 않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iCal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때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가장 가까운 피처를 찾는 방식으로 실제 인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5개의 클래스가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미지는 이미지 분야에서 잘 알려진 시파 데이터셋입니다. 먼저 Representation Learning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학습한 뒤에 네트워크가 잘 학습이 되었다면 피처 익스트랙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각각의 클래스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그젬플러들을 이용해서 그 피처상의 평균값을 구해놓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미지들의 특징의 평균값을 구해놓고 강아지 또한 마찬가지로 특징의 평균값을 구해놓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클래스마다 전부 특징의 평균값을 구해놓은 뒤에 하나의 테스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그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도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용해서 피처 정보를 뽑은 뒤에 이러한 피처가 현재까지 확인했던 각각의 클래스들 중에서 어떤 클래스와 가장 가까운지 찾아서 가장 가까운 클래스를 배정해주는 방식으로 실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를 수행하는 네트워크가 iCal입니다. 이제 iCal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iCal은 Nearest Mean of Exemplars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각 클래스의 견본들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한 뒤에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때는 가장 가까운 평균값을 찾는 방식으로 분류를 수행합니다. 이때 P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수행할 때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견본 이미지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클래스당 m개의 이미지만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P1은 1번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집합이고요. 각각의 클래스마다 m개의 이미지까지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iCal은 기본적으로 총 K개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있다고 가정하는데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현재 T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분류 모델이라면 각각의 클래스마다 m개의 이미지를 기록해 놓았다가 각 클래스마다 m개의 이미지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분류를 수행할 때는 각 클래스마다 기록되어 있는 견본들의 피처에 대한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피처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프로토타입, 즉 평균값의 클래스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X가 들어왔을 때 이 X가 어떤 클래스인지 분류를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피처 익스트랙터가 필요하고요. 1번부터 T번까지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해당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를 하나씩 피처 익스트랙터에 넣어서 각각의 클래스마다 평균값을 구해서 기록해 두고요. 결과적으로 입력값 또한 마찬가지로 피처를 추출하고 이때 해당 피처와 가장 가까운 평균값을 찾는 것입니다. 즉, 이 값이 최소화되는 y값, 클래스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클래스를 찾아서 그것을 리턴하면 이것이 분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iCal은 CNN 기반으로 피처 익스트랙터를 학습하고요. 다만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시점까지의 총 클래스의 개수와 동일한 시그모이드 아웃풋 노즈를 포함한 클래시파이어 형태로 아키텍처를 만듭니다. 즉, 각각의 클래스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학습하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에 새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강아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각각 다 클래스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을 수행하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CNN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분류를 수행할 때는 별도로 피처 값들을 다 추출해서 가장 가까운 평균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분류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처럼 학습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몇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CFR100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100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수행할 때 결과적으로 100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클래스가 등장할 때마다 D디멘전의 웨이트 벡터만 추가적으로 할당해서 해당 클래스에 대해서 할당해 주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 총 클래스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전체 알고리즘에 동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은 어떻게 수행할까요? 아이칼의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요약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를 전부 이용하고 그리고 이전까지 기록해 두었던 K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다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저장 공간이 K개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만큼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새롭게 들어온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을 모두 마친 뒤에는 전체 클래스마다 각각 M개의 이미지만 남을 수 있도록 저장 공간을 재구성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이칼은 항상 총 K개의 이미지만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incremental train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새롭게 S번 클래스부터 T번 클래스까지 각각의 클래스마다 입력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전체 메모리 사이즈는 K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번 클래스부터 S-1 클래스까지 이것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기록해 두었던 총 K개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저장 공간을 의미합니다. 각각 클래스마다 현재 M개의 이미지만을 기록해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새로운 데이터 전체를 다 이용하고 그리고 이전까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K개의 이미지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즉 왼쪽에 보이는 파라미터는 새롭게 들어온 이미지들이고요. P는 이전까지 클래스에 대한 저장해 둔 이미지 집합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진행하고 학습이 다 끝난 뒤에는 이제 다시 K개의 이미지가 담길 수 있는 저장 공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미지만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마다 M개의 이미지만 남길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미 우리가 학습을 해서 알고 있던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의 개수가 M개 이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 배웠던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exemplar set을 reduce 할 필요 있습니다. 즉 M개의 데이터만 남도록 크기를 줄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어서 새롭게 들어온 S부터 T번 클래스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미지 위주로 각 클래스마다 M개씩만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데이터와 K개의 기록된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하고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클래스에 대해서는 견본 집합의 크기를 줄여주면 되고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는 각각 클래스마다 M개만큼씩 견본이 저장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견본 집합을 새롭게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이칼의 실제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수행할 때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와 이전에 기록해 두었던 K개의 이미지 모두를 이용해서 가장 먼저 전체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데요. 여기 왼쪽 텀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전체 학습 데이터 세트고요. 오른쪽 텀은 이전에 학습했던 클래스에 대해 우리가 기록해 놓은 총 K개의 이미지가 담긴 데이터 세트입니다. 즉 새로운 것과 이전의 것들을 합쳐서 집합을 구성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전체 모든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분류 결과를 임시로 기록합니다. 아직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는 분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기가 분류할 수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만 일단 결과를 다 계산합니다. 네트워크에 넣어서 이렇게 새롭게 학습을 수행하기 전에
일단 결과를 다 구해놓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의아하실 수 있는 점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점 태스크 1이라고 해볼게요. 태스크 1에는 강아지에 대한 클래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클래스 정보가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분류 모델로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태스크 1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우리는 기존에 학습했던 네트워크는 말에 대한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 이미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각각 존재 여부에 대해서 판별한 결과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전까지 알고 있던 클래스에 대해서 그 결과를 구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류 결과를 임시로 기록해두는 이유는 바로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 네트워크와 유사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네트워크와 유사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즉 이전에 배웠던 정보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처럼 자기가 알고 있던 클래스에 대해서만 분류 결과를 구하더라도 이것으로 기존 네트워크와 유사한 출력을 내보내도록 유지함으로써 이전의 정보를 잊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입력으로 넣을 때는 새로운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는 것이고요. 출력을 구할 때는 이전까지 알고 있던 클래스에 대해서만 출력 결과를 구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학습을 수행할 때는 두 가지 로스 펑션을 함께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데요.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입니다. 각각의 이미지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확인하는데요. 먼저 1번부터 S-1번 클래스까지는 네트워크가 이미 학습을 했던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가 알고 있던 지식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네트워크의 출력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처럼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사용하고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원본 아이카 논문에서는 각 클래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도록 학습합니다.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셋하라고 하고요. 특징 추출기는 특정한 입력 X가 들어왔을 때 D디멘전의 벡터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에 대한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정답 클래스가 아닌 경우 그리고 정답 클래스인 경우로 나누어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학습을 진행하고요. 이때 함수 G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로서 특정 클래스의 사물이 존재하는지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한 결과가 출력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소프트맥스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각각 클래스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해서 해당 클래스의 존재 여부를 확률값으로 각각 내보내도록 일종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과정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러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분류를 수행할 때는 니어리스트 민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G 함수를 직접적으로 분류를 수행할 때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마다 D디멘전의 웨이트 벡터를 할당해서 이것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아이칼의 핵심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그리고 이전 클래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식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디스틸레이션 로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전의 정보는 잊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보는 추가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에 따라서 클래스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분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시간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example러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먼저 새로운 클래스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는 해당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중요한 것 순서대로 총 M개를 선택해서 저장합니다. 참고로 이때 현재 시점에 태스크, 즉 배치에서는 모든 N개의 학습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특정 클래스에 포함된 N개의 학습 데이터를 전부 활용해서 현재 클래스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지 하나씩 확인해서 M개만 선택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y번째 클래스에 포함된 이미지의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m개만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현재 클래스의 민 벡터를 구합니다. 즉 현재 클래스에 포함된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선택해서 총 m개의 이미지를 선택할 건데요. 전반적으로 이 m개의 이미지는 전체 데이터의 평균과 가까운 이미지 위주로 차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총 m개의 데이터를 골랐을 때 그러한 m개의 데이터의 평균이 전체 데이터의 평균과 가까울 수 있도록 m개의 데이터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 공식을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m개의 데이터 평균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총 n번의 반복을 거치게 되면 이 부분은 m개의 데이터의 평균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즉 각각의 이미지 X에 대해서 피처를 구하고요. 다시 말해 현재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전까지 선택했던 것들과 함께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고른 K개의 이미지들의 평균이 전체 데이터의 평균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공식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즉 전체 데이터의 평균과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일단 선택을 하고 그렇게 선택한 것을 고려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를 고를 때에도 앞서 골랐던 첫 번째로 중요한 데이터와 같이 고려가 되었을 때 그 평균이 전체 데이터의 평균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총 m개의 데이터를 고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러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총 m개의 데이터를 고르게 되면 선택되는 첫 번째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고 세 번째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m개의 데이터를 모두 골랐을 때 그 m개의 데이터를 전부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를 삭제할 때 단순히 뒤에서부터 하나씩 데이터를 빼주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데이터 위주로 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방식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부터 차례대로 m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데이터부터 차례대로 리스트에 삽입하고요. 즉 구성된 m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리스트에서 이 첫 번째 원소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로 차례대로 중요한 순서로 담겨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리스트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가장 덜 중요한 데이터부터 차례대로 리스트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세트의 크기를 줄일 때는 단순히 앞에서부터 m개만 남기면 됩니다. 즉 특정한 클래스에 exemplar 셋이 있다고 했을 때 앞쪽에 있는 m개만 남기도록 리스트를 업데이트해서 리턴해주면 그것이 끝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에 학습했던 클래스의 학습 데이터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에 학습했던 클래스에 대해서는 단순히 저장해두고 있는 이미지의 개수를 줄일 때 단순히 앞쪽에 있는 m개만 남도록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과 본 논문의 iCar를 비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Continual Learning에서는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는 새로운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할 때 이전의 데이터로 학습했던 지식을 많이 잃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습 방법과의 비교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파인 튜닝입니다. 파인 튜닝은 단순하게 새로운 태스크로 기존의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은 Catastrophic Forgetting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단순히 현재 시점에 배치로 파인 튜닝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현재 시점의 클래스로 피팅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단순히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모든 가중치가 업데이트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은 Fixed Representation인데요. 이것은 앞쪽에 있는 Feature Extractor 파트, 즉 Representation 파트를 고정하는 것인데요. 즉 첫 번째 시점에 들어온 클래스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 뒤에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프리징하고요. 이후에 새로운 클래스가 다음 배치 때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웨이트 벡터만 추가적으로 할당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iCar은 프리징은 수행하지 않고요. 대표적인 데이터 K개를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활용하는 리허설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어서 LWF-MC가 있는데요. 이것은 Learning Without Forgetting에서 제안된 방식으로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제한되었던 방법을 가져와서 본 논문과 비교하기 위해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버전을 사용하고요. 또한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기억해두시면 좋은 점으로는 본 논문에서의 iCar은 미리 정해놓은 상수 크기만큼의 한정된 메모리만을 사용합니다. 즉 K개의 이미지만 기록해두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즉 전체 과정에서 오직 K개의 이미지만 저장할 수 있고요. 또한 알아두면 좋은 점으로는 NCM이 있는데요. NCM은 현재 시점에 배치해서 각 클래스마다 전체 학습 데이터의 평균 피처 벡터를 구해놓고 이것을 프로토타입 벡터로서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미지가 아닌 피처 벡터 자체를 기록해둔 경우 나중에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업데이트할 때 미리 구해놓은 프로토타입 벡터의 의미가 이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이전에 구해놓았던 그 피처 벡터의 값 자체가 그 의미가 이전보다 많이 소실될 수 있겠죠. 반면에 iCar의 경우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업데이트된 뒤에도 기록해두고 있던 이미지를 다시 피처 익스트랙터에 넣어서 이러한 프로토타입 벡터를 다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NCM에 비해서 프로토타입 벡터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iCar은 네트워크를 프리징하지 않습니다. 앞쪽에 피처 익스트랙터 파트를 고정하지 않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iCar은 말씀드렸듯이 학습할 때 사용하는 로스에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추가하여 뉴럴 네트워크가 이전의 정보를 쉽게 잊지 않도록 합니다. 기존의 Learning Without Forgetting에서도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핵심적인 데이터를 기록해두고 학습할 때 이것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성능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CIFAR 100에 대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CIFAR 100에 앞쪽에 i를 붙여서 실험을 위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세팅에 맞는 실험용 데이터셋을 구성합니다. iCIFAR 100는 기존의 데이터세트를 각 배치마다 클래스를 2개, 5개, 10개, 20개 혹은 50개로 나눈 것이고요. 평가를 수행할 때는 특정 배치를 처리한 뒤에 현재 시점까지 클래스의 테스트 데이터세트에 대한 멀티 클래스 에버리지 애큐러시를 측정합니다. 즉 평가를 수행할 때는 앞으로 나올 클래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가정하고 현재 시점까지의 클래스의 테스트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정확도를 구하는 것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실험에서 사용됐던 네트워크는 32레이어짜리 레지넷이고요. 전체 과정에서 200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학습을 수행할 때는 배치마다 70번의 에폭만큼 학습을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배치마다 2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세팅은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때는 총 50개의 배치가 존재하고 총 50번 테스트를 진행하겠죠. 기본적인 세팅은 각각의 배치마다 70번의 에폭만큼 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각각의 배치마다 러닝 레이스는 2.0부터 시작해서 49 그리고 63 에폭 이후에 값을 5씩 나누도록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러닝 레이스이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실험은 총 10번 반복돼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까지 함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해 보시면 iCar이 다른 3가지 메서드에 비해서 확연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훨씬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파인 튜닝의 경우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클래스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해당 클래스에만 완전히 피팅되기 때문에 이처럼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세팅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매우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iCar은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 성능이 고르게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exemplar set이 없는 LWFMC 세팅은 상대적으로 이전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 성능이 낮게 나오고 최근 배치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Fixed Representation은 첫 번째 배치 이후에 앞쪽에 피처 익스트랙터를 고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배치에 대해서 예측 성능이 좋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가 어려워서 뒤쪽 배치에서는 성능이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인 튜닝의 경우 학습을 모두 마친 시점에서 마지막 배치에 대해서만 예측을 잘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매번 새로운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계속 파인 튜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컨퓨전 매트릭스를 확인해 보시면 iCar의 경우 이전 클래스부터 새로운 클래스까지 전반적으로
고르게 예측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각 메서드는 저장 가능한 견본의 개수가 커질수록 성능이 개선됩니다. 말 그대로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K가 충분히 크다면 iCar의 Mean of Exemplars 분류기는 MCM 분류기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NCM의 경우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클래스마다 특징의 평균값을 계산할 때 모든 학습 데이터를 전부 사용해서 특징의 평균값을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다만 나중에 앞쪽의 피처 익스트랙터가 변경된다면 이전에 구했던 피처 값의 의미가 소실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실험에서 NCM은 어펄 바운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전에 구했던 피처 벡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학습한 클래스의 모든 학습 데이터를 전부 기록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레프레젠테이션이 업데이트된 이후에도 클래스마다 평균값을 새롭게 업데이트한다고 가정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은 NCM에 대해서도 학습을 수행할 때는 iCar과 마찬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학습을 진행할 때는 이전 클래스의 모든 학습 데이터를 전부 쓰는 것은 아니고 이 K개의 기록된 데이터만 쓰되 실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때는 모든 학습 데이터를 전부 활용해서 특징의 평균값을 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학습 방법은 동일하되 실제 분류를 수행할 때 특징의 평균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학습 데이터를 전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K가 충분히 크기만 하다면 iCar의 성능은 현재 세팅에서 어펄 바운드에 해당하는 NCM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리드 1 방식은 Mean of Exemplar을 사용하지 않고 네트워크가 직접적으로 분류 결과를 내보내도록 하는 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본 논문에서의 기본적인 분류 세팅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G값이 가장 높은 클래스 Y를 분류 결과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처 익스트랙터를 거친 뒤에 각각의 클래스마다 클래시파이어로서 W 벡터를 곱해서 그렇게 나온 값이 가장 크도록 하는 클래스 Y를 찾아서 그것을 분류 결과로 내보내도록 만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그모이드에 기반했지만 소프트맥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iCar을 다른 3가지 하이브리드 방식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iCar의 높은 성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세팅을 바꾸어서 3가지 설정과 비교를 진행하는데요. 하이브리드 1 방식은 iCar과 마찬가지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분류를 수행할 때 Mean of Exemplar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직접적으로 분류 결과를 계산합니다. 이어서 하이브리드 2 방식은 분류를 수행할 때 Exemplar를 사용하지만 학습할 때 Distillation Los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이브리드 3 방식은 분류를 위해서 Exemplar를 사용하지 않고 Distillation Loss 또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직접적으로 분류 결과를 구하는 하이브리드 1 방식과 비교했을 때 항상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 2와 하이브리드 3 방식은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상대적으로 더 잘 익기 때문에 iCar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하이브리드 1부터 하이브리드 3까지는 iCar과 LWFMC 사이의 정확도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들은 LWFMC보다는 성능이 좋은 편이고 iCar보다는 낮게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iCar에서 제안한 메서드를 모두 활용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렸듯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수행하되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때만 모든 학습 데이터를 전부 사용하는 NCM 방식과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iCar은 총 K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는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iCar에서는 K개만큼의 Exemplar를 저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선택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FR100뿐만 아니라 이미진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ar이 다른 3가지 메서드에 비해서 확연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요. 실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진의 2012년도 데이터 세트는 총 1000개의 클래스로 구성되는데요. 실험은 2세팅으로 진행합니다. 1000클래스 중에서 100개의 클래스만 사용해서
배치당 10개의 클래스를 할당해서 총 10개의 태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1000개의 클래스를 모두 사용해서 배치당 100개의 클래스씩 할당해서 총 10개의 태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수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논문에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데이터 세트에 대한 탑5 애큐러시를 측정합니다. 이때 레지넷 중에서 굉장히 가벼운 편인 18레이어 레지넷을 사용했고요. 총 2만 개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배치마다 60번의 에폭만큼 학습을 수행하고요. 러닝 레이트 디케이 또한 적용해서 총 4번에 걸쳐서 러닝 레이트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이칼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파인 튜닝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총 1000개의 클래스를 모두 사용했을 때는 Fixed Representation 방식이 LWF.MC 방식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 효과적인 iCal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고요. iCal은 말씀드렸듯이 뒤쪽에 있는 클래시파이어와 앞쪽에 있는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동시에 학습하고요. iCal은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때 이그젬플러의 평균값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해서 해당 클래스로 리턴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전략을 취하고요. 또한 이그젬플러를 기록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리스트에 기록해놨다가 삭제를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순서대로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수행할 때는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잊지 않도록, 즉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iCal은 핵심적인 데이터 위주로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모든 클래스가 동시에 학습될 수 있는 배치 세팅보다는 성능이 낮은 한계가 있고 그러한 성능 차이를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가 본 연구 분야의 당면 과제입니다. 또한 추후에는 이미지의 원본을 기록하지 않고 오토 인코더를 이용해서 인코딩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보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K개만큼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가정했는데요. 사실 시큐리티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전에 배웠던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의 데이터도 저장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학습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분야는 현재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 이전까지의 단점들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iCal은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분야에서 기반을 다진 매우 중요한 논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서 베이스라인이 되는 iCal 논문을 공부해 보았습니다.